뭐? 늙고 병든 육체. 타고난 결함. 이제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그 상상.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생명 복제가 가능한 바디 레시피. 우리는 이 바디 레시피를 사용해 바디를 복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요리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필수 재료는 DNA 한 세트, 단 2줄. 단 2줄?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수백만 가지의 조합이 정교하고 감쪽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시피 단순히 보기 좋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도망치고 춤추기 위한 움직임의 기반이죠. 그리고 언어, 생각, 개들이, 감정, 그리고 고백까지. 무려 수천 가지의 언어와 억양을 스스로 배우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 성적 쾌감과 정자, 남자의 생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기술이 아닌 오직 감정과 쾌락의 조합만으로 생명 복제가 가능해지는 유일한 레시피다. 임신한 자궁, 변화하는 목소리, 이식된 정체성, 유통기한 없는 육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바디 레시피. Tuesday, Wednesday, happy days. Tuesday, Friday, happy days. Weekend comes, my cycle hums, ready to race to you. These days are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텐마루 무용단 부대표 유민경입니다. 저는 주로 AI, 메타버스, 여성 할례 등 동시대적인 이슈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작품 바디 레시피의 주 재료는 바디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액체는 인간의 자궁 물질을 은유합니다. 필수 재료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수 재료인 죽음까지 존재하는 뇌와 내장기관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마흔 전에 임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인간의 신체는 내가 기능을 발휘하고 싶을 때 발휘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이 작품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의 신체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대체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것들을 요리하고 조리하면서 새로운 나만의 바디 레시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에서 이 작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3명이서만 시연을 했지만 제 작품은 남성 무용수 4명, 여성 무용수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 대한 궁금증과 뭔가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많은 의상과 이런 소품들을 사용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는 더 많은 영상과 의상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권미정 안무가의 작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컨템포러리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안무가 권미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제가 생로병사에서 생을 다뤘던 작년 먹이의 연작으로서 노와 병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작품에서 주 요리로 가져온 물건은 백발입니다. 네, 제 작품이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만큼 이 새하얗게 바래진 머리가 삶의 시간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삶을 고찰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찾게 된 인간의 아름다움은 유한한 생애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찾고 있다는 지점이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또 보여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비극과 아픔,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가감없이 표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30분 남짓한 이 짧은 시간에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생애라는 곳에서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좀 멘트를 꼭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 주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나가는 분들은 오늘 이 제작 발표회에 예술감독으로 저희가 부탁드린 작년 최우수 안무가 유민경 선생님의 팀 무용수들이 지금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 재료, 그 물건을 테마로 지금 각자 자기 작품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다음 방지선 안무가의 시연 보시겠습니다.
네. 방지선 안무가의 시연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깐 추스르고 네, 작품 소개를 해주셔야 돼서 잠시만요. 대전에 있는 메타댄스 프로젝트의 단원이세요.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 전단원이 다 시연을 하러 오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솔로 장면, 작품에 나올 솔로 장면을 지금 시연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킹 테이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메타댄스 프로젝트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 겸 무용수 방지선입니다. 제가 이번 작품 준비한 제목은 메타 공존의 경계입니다. 제가 작품의 주 재료로 선정한 것은 숨입니다. 제가 이 주 재료로 숨을 잡은 이유는요. 숨은 가장 인간적인 감각이자 인간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맞닿는 제일 가장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기술로도 아직 재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쉬는 숨은 당신의 진짜 감각일까요? 네, 제가 작품 메타 공존의 경계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아날로그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을 거부하고 남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항상 말하던 저였는데요. 이 시대에 기술을 거부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적으로 인간성과 기술의 그 경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의 몸의 감각에 대해서, 숨에 대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 움직임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술로 숨을 도울 수 있고 기술로 감각을 도울 수 있고 AI가 시를 쓰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최대의 감각일까요? 그게 정말 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작품 안에서는 인간과 기술과 간의 몸의 감각에 대해서 그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몸의 움직임으로 연구하여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몸의 움직임으로 기술과 인간에 대해서 많이 작품을 만들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성 AI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무용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박소영 안무가의 작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품 찬란한 심장 안무를 맡은 박소영입니다. 저 이 작품은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산다는 게 뭘까? 삶이란 무엇이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작품이에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 이 모든 순간들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속에서 삶이란 찬란하게 침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 것인가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의 주 재료는 이 풍선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지나간 시간, 지나간 기억, 추억 이런 걸 의미하는데, 좀 추상적인 시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치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 어떤 물체를 넣으면 좀 지나간 지나간 기억, 추억들이 담겨져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이 풍선들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점점 쌓이면서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침잠시켜 가는지, 그리고 그 침잠 속에서 어떻게 찬란하게 빛날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 같은 것, 그런 걸 탐구하기 위해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실험 진행하고요. 작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은 안무가의 작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특이해요. 댄스 넘버 3. 그리고 부제는 퐁당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퐁당 아니고 풍덩.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지은입니다. 저는 메이드 인 댄스 예술원 대표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금 학업에 열중하느라 2010년부터 안무가로서 활동은 해왔는데 좀 본격적인 안무 활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 제목이 댄스 넘버 3 풍덩인데요. 앞에 댄스 넘버 3가 붙는 이유는 그 2022년에 작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 작품 소개하고 이제 제 소개랑 연결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댄스 넘버 1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댄스 넘버 2, 이제 이번에 댄스 넘버 3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댄스 넘버 시리즈는 일단 그 시작은 저희 친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를 겪어오시면서 겪었던 고통과 그 다음에 상실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담고자 했었던 아주 개인적인 기억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3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집단의 기억과 맞닿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던 중에 이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서 우연찮게 읽고서 좀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에 좀 접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고통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모티브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작품의 주 재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붉은 실입니다. 그래서 붉은 실은 뭐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수가 손에 빨간 붉은 실을 이렇게 끼고 얼굴을 감싼 채로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뜯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시연 때는 못 보여드렸지만 나중에는 이게 군무하는 무용수들 앞에 솔로 무용수가 한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용수한테는 이 붉은 실이 온몸에 다 감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겨져 있는 실을 가지고 뭐 뜯기도 하고 움켜잡기도 하면서 그 춤을 통해서 실이 점점점 더 몸을 감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을 내 몸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실을 더 감싸 안고 웅크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풍덩이라고 지은 이유도 그렇게 풍덩 들어가서 허우적거려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풍덩 들어가서 그 깊은 내면 안에서 한번 좀 고요히 있어 보면은 헤엄쳐서 나올 어떤 치유의 방법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목도 지어봤고 붉은 실도 그런 이유로 사용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혜니 안무가의 작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이혜니입니다. 저는 헤니시 발레를 이끌며 발레 기반의 컨템포러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바와 같이 제가 유일하게 발레 안무가로 이번 크리틱스 초이스에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발레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 중인 작품의 제목은 꽃기호입니다.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작품의 주 재료는 닭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새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닭인데요. 사실 실제로 인간이 1년에 약 700억 마리 이상의 닭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학자들은 우리 지구를 닭들의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은 스웨덴 디자이너 그룹인 뉴 휴먼 넌센스의 핑크치킨 프로젝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아티스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양의 닭을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닭을 핑크색으로 만들면 미래 후손들은 핑크색 땅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작된 핑크색 닭 그리고 달걀, 지층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인류의 과오를 시각적으로 이제 고발하는데요. 저는 이들의 이런 작업과 상상력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생각을 가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미 핑크색 땅에 살고 있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상상력을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대래 지배당하고 그리고 숭배하게 되는 미래를 작품을 통해서 그려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말들이 사실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일련의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 뉴노멀의 인류세를 풍경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면서 이것이 과연 진화인가 태아인가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 꽃기호는 현대사의 불편한 진실을 닭이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수윤 안무가의 길티풀 시연을 보셨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초코파이와 함께하는 네, 작품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윤 안무자는 현재 국립무용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재작년 2023년에 크리틱스 초이스 프론티어라는 상을 수상하셔서 부상격으로 한 번 더 신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윤입니다. 저는 현재 국립무용단 단원이고 스컴이라는 단체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 제목은 길티풀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주 재료는요. 길티플레저입니다. 지금 저기 드시는 초코 케이크는 길티플레저의 이 캐릭터들이 반복되는 선택과 실패를 마주하는 오브제입니다. 저희 이번 작품 길티풀이라는 작품은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길티플레저라는 테마를 가지고 죄책감, 쾌락, 행복, 이 복잡한 감정을 게임 세계로 확장해 풀어내고 그 안에서 캐릭터들이 반복되는 선택과 실패를 마주하며 한 단계 스스로 깨고 나가 수용하는 과정까지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목이 길티와 뷰티풀을 합친 제목인데요. 저는 이게 길티풀 계속 하다 보면 길티 뷰티풀로 들리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결국에 이 작품을 하면서 스스로 길티를 극복한 게 아름답게 해석이 되어서 이 괄호 안에 뷰티풀을 넣었지만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는 본인의 경험과 의미를 이 괄호 안에 넣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무대라서 이렇게 길티, 괄호하고 풀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로였습니다. 네, 저는 TOB 그룹에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입니다. TOB 그룹은 Think Outside the Box의 앞글자를 딴 이름으로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자라는 이념으로 구성된 창작 집단입니다. 저를 포함해 6명의 안무가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3년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크리틱스 초이스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존 단원들과 함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무용수들과 함께 뜨거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복잡한 개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즉, 김민이라는 안무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철학 아래 안무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시대적 이슈와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컨템포러리 작품을 만들어왔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여정 속에서 저는 종종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확신이 사라지는 경험도 있었죠. 조금 유쾌하게 표현하자면 아르코 대극장에서 이렇게 작품을 올리게 되면 안무자의 길이 조금은 분명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요. 2개 더요. 하나 더요. 그럼에도 제가 믿었던 진실 같은 거짓을 쫓아왔기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계를 규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판단과 기준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그 자체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행위라고 믿습니다. 이번 작품 Light in the Basement는 그런 믿음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빛에 비유했고 그 빛이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있더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유하고자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약 그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이 알고 보면 거짓이었다면 저희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마저 거짓이라면 저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작품의 인트로 장면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마리 사기에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가기보다 세력이 강한 데다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산업 공유에 폭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차례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첫 폭발의 중요한 가운데 자동차가 불에 타는 건물들이 일어나고 네, 이처럼 이번 작품 주제는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이렇게 빛을 내는 성질이면서도 두 번째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물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빛을 찾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작품은 관객 여러분의 시선이 무대 위에 빛을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빛을 치열하게 그러나 유익하게 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전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이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작품 안에서 이렇게 소고기를 진공 포장하듯이 진공 포장한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작품의 주된 이미지로 떠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로렌스 말스타프의 작품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모티브로 잡은 그 조형을 이제 재설정해가지고 무대에 올리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실험 중이긴 한데 인간을 진공 포장 상태로 정제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에서 나온 것들, 우리가 현재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런 뭐 의술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발달들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잘 살기 위해 더 조금 더 늦게 죽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로렌스 말스타프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작년 우수안무자 선정되셔서 이번에 새롭게 또 다시 신작을 올리시는 권미정 안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먹이라는 작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한살이라는 작품을 하시는데 이게 연작이라고 들었어요. 총 3부작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선보이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루고 있는 연작은 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지점에서 연작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심상과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작품의 전개를 조금 더 끌어갔다면 이번 작품에는 인물의 좀 더 다각도적인 관계성과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들 같은 것들로 좀 더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작품이 생애를 고찰한다는 지점에서는 연작의 개념을 갖고 그것이 생로병사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같은 맥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작품의 틀이나 표현 방식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혜니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발레 작품이 제목이 꽃기호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발레 하면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왕자님과 공주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꽃기호라고 붙이신 이유가 있다면? 우선은 제가 이제 안무를 하는 방향에서 작업적인 고민에 맞닿아 있는데요. 사실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이 무엇인가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고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정의는 동시대적인 어떤 그런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담론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대로 무겁게 담아간다면 사실 그냥 환경에 대한 인류세적인 얘기가 무겁게 다가오고 사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제가 제 작품의 메인 그 테마가 닭이잖아요. 근데 그 닭이 어쨌든 인류세를 상징하는 것처럼 꽃기호라는 어떤 그런 단어 자체가 닭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비유적으로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다면 잠깐 30초 정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30초 정도 장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의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웃어주시고요. 네, 밝은 표정으로.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